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표님들과 가벼운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성경과 과학이라는 주제로 이제 네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저절로 생긴 것이냐, 아니면은 누군가가 만든 것이냐, 두 가지 서로 다른 주장이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아무 관심 없이 사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둘 중에 어느 것이 옳으냐 하는 것에 대해서 뭔가 증거가 있어야 될 텐데 이제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건물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여러분 저 건물 만들어진 거 맞죠? 네. 모든 건물은 다 만들어지는 거죠? 예. 근데 여러분 혹시 살다 보면 건물이 저절로 생길 수는 없을까요? 없어요.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이런 무슨 그림인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저 뒤에서 화산이 뻥 폭발을 해가지고 돌멩이들이 튀어나와서 떨어지기를 착착착착 떨어지면서 도시가 저절로 생기는 거예요. 갑자기 가능하다는 느낌이 드시나요? 여러분 저런 일이 현실 속에서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절대 불가능하죠? 여러분 저런 일이 가능하다고 우기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그때는 돌봐주는 정도가 아니라 묶어놔야 돼요. 자, 여러분 저 오른쪽에 있는 두 빌딩 기억나시죠? 네. 무너진 지 벌써 16년이 넘었어요. 그리고 이제 가운데 둥글게 있는 저게 비행기 날개에 달고 다니는 엔진입니다. 여러분 저 비행기 엔진이 얼마나 복잡한 작품이냐면 저 엔진 계통에 들어가는 부품의 숫자가 100만 개가 넘습니다. 그런가 하면 저 오른쪽 빌딩 설계 복잡하겠죠? 네. 근데 제가 왜 이런 사진들을 보여드렸냐면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간단한 네 가지 질문에 답을 해보세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 저 비행기 엔진과 빌딩에 설계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당연히 상식으로 있죠? 네. 여러분이 직접 눈으로 확인은 못하셨지만 있다는 건 상식으로 아시죠? 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 설계도가 있으면 반드시 설계자가 있습니까? 네. 확실하죠? 예. 설계도가 있는데 설계자가 없다.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네. 예, 상식이죠. 예. 자, 세 번째, 설계도를 잘 들여다보면 그 설계자의 지혜와 능력을 짐작할 수가 있죠. 네. 여러분 계집하고 빌딩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저 둘 중에 어느 쪽이 더 높은 지혜가 필요한지는 구별되시죠? 네. 자, 오늘의 가장 중요한 네 번째 질문이에요. 그게 뭐냐면 사람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 건물 설계도 있죠? 네. 여러분이 앉아있는 의자도 설계도가 있겠죠? 네. 지금 이 안에 있는 대부분의 물건들은 다 설계도가 있겠죠? 네. 자, 그런데 여러분의 몸은 설계도가 있습니까? 자,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몸은 설계도가 있나요? 태어나서 이런 질문은 거의 처음 받아보시죠? 근데 있나요, 없나요? 분위기상 없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셨는데 정답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은 설계도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떤 분들은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가 봐 이러는데 그게 아니고요. 놀랍게도 그 설계도가 여러분 몸속에 들어있어요. 아니 자기 몸에 있으면서도 모르면 거의 치매 수준이죠. 과학자들이 알아냈어요. 여러분 몸속에 아까 세포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세포마다 설계도가 들어있습니다. 그 설계도를 잠깐 보여드리면 아마 이걸 딱 보는 순간 이미 여러분이 알고 있던 내용이에요. 그게 바로 DNA입니다. 여러분 요즘 유전자 변형 식품 이런 단어들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저 단어들이 다 무슨 뜻이냐면 모든 생명체 속에는 설계도가 있다 그 뜻이에요. 이런 과학자들이 이름을 뭐 DNA 이렇게 어렵게 붙여놔서 그렇지 저게 다 설계도입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 유전자라고 하는 유전암호가 있는
저 물질을 DNA라고 하거든요. 우리말로는 핵산이에요. 그리고 저 DNA는 여러분 저 DNA가 이렇게 뭉쳐져 있는 저 상태가 염색체입니다. 그리고 저게 여러분 세포마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설계도가 담겨 있는 거예요. 세포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자식을 낳으면 부모를 닮죠. 네. 여러분도 부모 닮으셨고 닮은 자녀를 낳고 그러시죠. 네. 근데 여러분 저 사진 저거 닮아 보여요? 안 닮아 보여요? 닮았어요. 예, 가끔 이제 안 닮았다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제가 좀 더 닮은 걸로 준비를 했어요. 아유, 유튜브이시다. 닮았죠? 네. 누군지도 대충 아시겠죠? 예, 제 붕어빵 아들 초등학교 때 찍어둔 사진인데 지금 군대도 갔다 오고 대학생입니다. 이 사진 보고 안 닮았다는 분 아직 못 만나봤어요. 근데 여러분 자식을 낳으면 왜 부모를 닮죠? 낳고 나서 주물러나요? 얘가 날 좀 닮아야 될 텐데 이래요? 아니에요. 낳고 키우면 다 닮아요. 닮는 이유가 뭐냐면 아버지가 물려주는 유전자, 어머니가 물려주는 유전자. 요즘 말로 유전자, 옛날 말로 글씨가 글씨니까. 여러분 옛날 어른들이 씨라고 표현했던 것을 과학자들이 밝혀낸 게 유전자 DNA예요. 그래서 여러분 콩 심은데 콩 나오고 팥 심은데 팥 나오는 이유가 부모가 저 유전자 씨를 물려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 건물은 설계도에 따라서 재료를 조립했죠. 네. 여러분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저기에 담겨 있는 설계도대로 여러분의 몸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좀 다들 머리카락 위에 나고 발톱 밑에 나왔죠. 네. 그게 뭐냐면 설계도에 공통점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 몸은 주로 단백질이라는 재료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머리카락도 단백질 종류고 살도 단백질 종류들입니다. 근데 종류가 아주 다양해요. 근데 저 단백질들은요, 아미노산이라는 것들이 결합해서 단백질을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영양제 선전 중에 몇 가지 필수 아미노산 이런 거 들어본 기억 있으시죠? 여러분 저 아미노산은 생명체 속에 이제 우리 몸 속에 20종류가 있거든요. 근데 저 20종류의 아미노산을 쉽게 설명드리면 생명체를 만드는 벽돌들이에요. 근데 저 벽돌들이 결합해서 단백질을 만드는데 아무렇게나 결합하는 게 아니고 이 여기에 기록된 대로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 DNA 구조를 조사해 봤더니 그 속에 뭐 구아닌, 시토신, 아데닌, 티민이라고 이름 붙인 이상한 단어들이 계속 튀어나오고 있죠. 네. 예, 그래서 G는 C하고만 결합하고 A는 T하고만 결합해 갖고 GC라는 결합과 AT라는 결합이 끊임없이 연결돼 있어요. 여러분 지금 거의 학원 분위기인 거 아십니까? 시험은 안 볼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근데 우리 몸의 원리를 조금은 알 필요가 있겠죠. 그래갖고 이제 쭉 끝없이 연결돼 있는데 과학자들이 조사해 봤더니 재미있는 규칙이 뭐냐면 항상 3개의 결합이 한 묶음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GAA 저렇게 결합돼 있으면 아까 20종류 아미노산 중에 몇 번째 아미노산을 결합시켜라라는 암호라는 것을 명령이라는 것을 다 해독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DNA 속에는요 시작하라는 명령도 있고요 끝내라는 명령도 있어요. 그래서 저기부터 시작해갖고 저기 있는 설계도 순서대로 아미노산 수백 개가 정확하게 착착착 결합이 되면 단백질 한 종류가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또 다른 종류의 단백질들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저렇게 해서 만들어진 단백질들이 지금 현재도 여러분과 저의 머리카락 뿌리에서는 머리카락 단백질을 만들어서 머리카락을 계속 자라나게 하고 있어요. 손톱 뿌리에서는 손톱 단백질을 만들어서 손톱을 자라나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손톱 뿌리에서 어느 날 머리카락이 나오거나 이런 분 안 계시죠? 그 정도면 꽤 많이 고장 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가 곱슬이면 자식도 되게 곱슬이 나올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 중에 심장이 약하면 자식도 약할 경우도 있죠. 그런 걸 무슨 병이라고 해요? 유전병. 제가 어디 가서 물어봤더니 어떤 분이 큰 소리로 심장병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 유전병이라는 현상은 안타까운 일이에요.
예전에는 원인을 잘 몰랐어요. 근데 지금은 알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아버지 어머니가 물려준 저 설계도 중에 저기 몇 번째 염색체에 몇 번째 부분이 잘못되면 무슨 유전병 걸린다. 그걸 하나둘 밝혀내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거 미리 알아내서 막아보자 연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옆에 앉은 분하고 몸의 특징이 다르죠. 근데 집안끼리는 좀 비슷한 게 있죠. 집안마다 저 설계도 내용이 달라서 그래요. 이해되셨죠? 그럼 여러분 저걸 거꾸로 얘기하면 설계도가 다르니까 모습이 다른 거라면 같은 설계도로 두 사람 이상 태어날 경우도 있겠죠. 그게 뭘까요? 그냥 쌍둥이가 아니라 일란성 쌍둥이. 여러분 저 일란성 쌍둥이 저 둘이 왜 저렇게 똑같으냐면 저 둘은요 부모가 물려준 설계도 알파벳 30억 개가 한 글자도 안 틀리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작품이 둘 나온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 둘은요 유전자 검사하잖아요.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유전자로 구별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저 둘을 구별할 수 있는 객관적인 방법이 있어요. 지문이 서로 달라요. 지문은 발생 과정 중에 변수가 있어서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근데 설계도는 100% 똑같아요. 자, 여러분 제가 이제 설명 다 드렸습니다. 이해할 만 하셨죠? 네. 별로 어렵지 않았죠? 네. 문과분들 어떠셨습니까? 근데 여러분 다 듣고 이해하고 났더니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각자 자기 몸속에 설계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네. 그럼 여러분 아까 설계도가 있다면 반드시 누가 있다고요? 설계자. 설계자. 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자동차나 비행기에 설계자가 있듯이 사람에게도 설계도가 있기 때문에 설계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저절로 생겼을 가능성이 높아요? 누군가가 만들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누군가가 만들었을 가능성이 너무 높은 거예요. 근데 그 설계하신 그분을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꼭 만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여러분이 아주 많이 고장나 있어요. 실례지만 제가 예언 하나 해드릴까요?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 다 죽습니다. 강력한 예언이죠? 여러분 그 어떤 사람도 죽음을 피할 수가 없어요. 맞죠? 근데 여러분 사람이 죽는다는 게 뭐냐면요. 자동차 폐차시키는 것과 똑같아요. 고치다 더 이상 못 고치면 폐차시켜야 되잖아요. 맞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폐차시킬 만한 차도 고장난 부품을 새 걸로 다 바꾸면 새 차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맞죠? 네. 그럼 그 고장난 차 고치려면 만든 회사 찾아가야 되죠. 네. 그렇다면 사람을 누군가가 설계한 게 맞다면 사람이 고장났을 때 사람을 만든 회사를 찾아가야 되겠죠. 네. 그게 논리적으로 맞잖아요. 네. 근데 사람을 만든 그 누군가가 있을 수 있다는 증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게 설계도예요. 여러분 저도 지금까지 하나님을 눈으로 본 적이 없어요. 그렇지만 저는 과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증거가 있으면 인정을 하도록 훈련을 받았거든요. 근데 제 몸속에 뭐가 들어있느냐? 설계도가 들어있어요. 그럼 제가 논리적으로 볼 때 설계도가 있으면 반드시 누가 있어야 된다고요? 설계자. 아, 그렇다면 사람은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만들었구나. 근데 사람을 만든 그분이 우리와 비슷한 수준일까요?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이 높은 수준일까요? 비교할 수 없이 높은 수준. 그렇겠죠. 네. 그렇죠. 여러분, 사람이 고장 났을 때 의사들이 고치긴 하지만 의사들은 정비사예요. 그나마 돌팔이 만나면 도망가져요. 그렇죠?
근데 사람이 고장났을 때 완전하게 고칠 수 있는 존재는 사람을 설계하고 만드신 분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든 분이 계시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짧은 인생 끝나고 나면 우리를 만드신 분이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키셔서 100년이 아니고요, 1000년도 아니고요, 영원히 살게 해주겠다고 하셨어요. 근데 저는 그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아멘. 어떤 사람들은 천국이라는 것이 추상적인 거고 비현실적인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제 몸속에 설계도가 없다면 그런 생각 안 할 수도 있는데 제 몸속에 너무나 분명한 설계도가 있거든요. 자, 오늘 아주 중요한 것 하나를 깨달으시게 된 겁니다. 여러분 몸속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설계도. 아마 여러분이 인생을 사시면서 항상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실입니다. 근데 학교에서 얘들아, 모든 생명체 속에는 설계도가 있단다. 설계도가 있다면 설계자가 있다는 것이 당연하단다. 사실은 이렇게 교육받았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놀랍게도 학교에서 거꾸로 교육받았어요. 얘들아, 모든 게 다 저절로 생겼단다. 근데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결론입니다. 자, 이제 오늘 아주 중요한 이제 요점을 말씀드렸는데요. 이 설계도의 원리에 대해서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리고 이제 마치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 이게 혹시 무슨 부호인지 아십니까? 저게 모스 부호라 그래서요. 옛날 그 간첩들이 무전 치던 거 있죠. 그런 신호입니다. 저 왼쪽 위에 있는 저게 그 유명한 SOS 신호입니다. 배가 침몰할 때 살려달라고 요청하던 신호예요. 짧은 신호 3개, 긴 신호 3개, 짧은 신호 3개. 여러분 저거 상식으로 알아두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위험에 처했을 때 저 신호 보내시면 돼요. 예를 들어 밤에 플래시 같은 걸로 깜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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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셨죠? 네. 그리고 I love you는 저렇게 표현하면 되고요. 백과사전도 다 기록할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저 모르스 부호의 알파벳이 모두 몇 개죠? 열심히 세시는데 세실 필요가 없어요. 딱 2개입니다. 점하고 선. 여러분 영어가 20몇 개지 모르스 부호는 딱하고 딱밖에 없어요. 맞죠? 이런 구별된 신호 2개만 있으면 모든 메시지를 기록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저 알파벳 2개짜리 부호가 또 개발된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디지털 컴퓨터입니다. 0과 1만 가지고 모든 기록을 다 하죠. 2개면 충분해요. 근데 저 알파벳 2개짜리 부호가 또 발견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유전암호예요. 여러분 저거 복잡할 것 같아도 알고 보면 GC 결합과 AT 결합이라는 2종류 결합밖에 없거든요. 저 2종류의 결합으로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원리가 똑같아요. 원리가 똑같은데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 모르스 부호 인간이 개발한 거고 디지털 전산 부호도 인간의 지혜로 개발한 거예요. 근데 생명체 속에 담겨 있는 저 유전암호는 인간이 개발한 게 아니에요. 발견만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저 설계도를 누군가 뛰어난 지혜와 능력을 가진 분이 설계하고 만든 것이다 라고 가르치는 것이 창조예요. 아니다, 저게 오랜 세월 동안 저절로 생길 수도 있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 진화예요. 근데 그 둘 중에 어느 쪽을 믿느냐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이걸 강요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여러분 저 왼쪽에 이 보라색으로 된 큼직한 거 있죠? 네. 뭔가 사진 찍어 놓은 거거든요. 무엇처럼 보이시나요? 여러분 저건 좀 상상력이 좀 필요한데, 여러분 아까는 제가 바늘귀 보여드렸었죠? 네. 이번에는 바늘 끝입니다. 바늘 끝을 크게 확대해서 사진 찍어 놓은 거예요. 이런 과학자들은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이것저것 들여다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바늘 끝을 보여드리는 게 아니고 저 바늘 끝에 노랗게 더덕더덕 붙은 것들 있죠? 밥풀처럼. 저게 뭘까요? 저게 그 유명한 대장균 박테리아입니다. 여러분 대장균이 얼마나 작은지 짐작이 되시죠? 여러분 쟤네들은요 바늘 끝에 올라가서 집회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이 작은 대장균도 설계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생명체는 설계도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 대장균 확대한 게 저 오른쪽 위에 사진이고 그 중에 한 마리거든요. 근데
근데 이 대장균 속에 들어있는 설계도를 바깥으로 꺼낸 것이 저 노란 실같이 생긴 거예요. 저 속에 아까 말씀드린 유전암호가 담겨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직업을 가진 사람들 중에 좀 할 일 없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과학자들. 얼마나 심심했는지 저 안에 들어있는 설계도 알파벳을 받아 적어 본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저 조그만 대장균 한 마리 속에 담기는 저 유전암호를 일일이 받아 적어 봤더니 저 속에 저렇게 빽빽하게 받아 적었을 때 백과사전 1000페이지를 가득 채워야 돼요. 여러분 1000페이지면 이런 성경책 두께 정도의 책이에요. 그게 대장균 한 마리 속에 담겨 있는 유전암호예요. 여러분 대장균 조그맣다고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가 막힌 설계도를 가진 위대한 작품이에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중에 중요한 부분 알파벳 하나만 틀리거나 빠져도 기형 대장균이 나옵니다. 완벽한 정보가 담겨 있다는 뜻이에요. 계속 놀래고 계시죠? 근데 여러분 이 대장균보다 더 놀라운 것은요, 사람이에요. 여러분 손가락 끄트머리 한번 살짝 보실래요? 거기 세포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인다는 분들은 잘 돌봐드려야 돼요. 여러분 머리카락보다도 미세한 게 세포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작은 세포 하나 속에도 23쌍 염색체 꼬박꼬박 들어있거든요. 근데 저 속에 담겨있는 유전암호를 받아 적어봤더니 어느 정도냐? 백과사전, 아니 저 안에 있는 저 유전암호를 받아 적어봤더니 알파벳 30억 개입니다. 30억 개. 저것을 계산해 봤더니 백과사전 100만 페이지. 그럼 1000페이지짜리 책으로 1000권이에요. 여러분 저런 백과사전이 1000권. 그게 여러분과 저의 설계도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백과사전 10권 쌓으면 무릎 이상 올라오죠. 100권 쌓으면 집에 천정 넘어가죠. 1000권을 쌓으면 10층 빌딩 높이만큼 됩니다. 여러분 백과사전 10층 빌딩 높이만큼 쌓은 분량의 설계도가 여러분 손가락 세포 하나. 여러분 지금 너무 놀라서 이렇게 반응이 없으신 거예요? 아니면 아까부터 정신줄 놨어요? 여러분 사람이 살아있다는 얘기는요, 뜨거운 걸 잡으면 뜨겁다고 반응을 해야 되고 놀라운 얘기를 들으면 놀랍다고 반응을 해야 그게 살아있는 거예요. 자 다시. 여러분 백과사전 10층 빌딩 높이만큼 쌓은 분량의 설계도가 여러분 손가락 세포 하나 속에 지금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과 제가 비록 망가지긴 했지만 이게 얼마나 신비한 몸을 갖고 있는 거냐면요, 여러분 세포 하나당 1000권이라 그랬죠. 그런 세포가 여러분 몸속에 60조 개 이상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무심코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몸속에 기록해 놓으신 저 메시지의 총량은 백과사전 1000권 곱하기 60조예요. 사실 여러분 평소에 생각하던 것과 너무나 크게 차이 날 때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죠? 여러분 제가요 이 사실을 알았을 때 찬송가 한 구절이 떠올랐어요. 좀 옛날식 표현인데 뭐였냐면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다는 말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정말 귀한 존재입니다. 동의하시나요? 근데 이렇게 귀한 사람이 저절로 생겼겠느냐? 누군가가 특별하게 만들었겠느냐? 누군가가 특별하게 만들었는데 망가진 거예요. 그리고 세월이 너무 흐르는 바람에 사람들이 다 잊어먹어 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또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만들었다고 알려주시는 겁니다. 근데 지금 과학이 발달하면서 그 증거들까지 확인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이제 여러분 이야기 다 끝났습니다. 앞으로 많은 이야기들이 남아있지만
이번 네 번의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요점은 여러분 몸속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설계도가. 그럼 그 설계하신 그분만이 사람을 고치실 수 있습니다. 아멘. 근데 그 내용이 성경에 써 있고 고치는 정도가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원히 살게 해주시다고 하셨거든요. 아멘. 저는 그걸 사실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아멘. 자, 여기까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